오늘은 트리플 버블 저자이시죠. 조병학 부대표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지난번 방송하고 워낙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주셔서 이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갑자기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,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일단 그 이제 전에 ETF QQQ하고 SPY를 지속적으로 매수해서 보유해라, 장기 투자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번에 방송에서는 버블이 폭락할 수 있으니, 버블 붕괴가 될 수 있으니 뭐 경기 민감주를 좀 갈아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. 좀 설명을 해주시죠. 뭐 심지어는 저의 말씀을 들으시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저렇게 말을 바꾸면 되나 네,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. 조금 한번 상황을 놓고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, 맞아요. ETF 이거 SPY QQQ 가지고 가면 뭐 평생 월급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. 미국 연기금도 이렇게 투자하고 있고요. 이게 변한 게 아니에요. 문제는 지금 상황이 변해버린 거예요. 예를 들면 제가 11개월 전에 폭락장에서 SPY QQQ 사면 이건 금방 회복할 수 있고 더 높은 수익률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작년 1월을 대비해서 봐도, 폭락하기 전에 그때를 대비해서 봐도 지금이 아니고 작년 연말로 돌아가서 보면 50%가 올랐어요. 근데 폭락장에 사신 분들은 100% 수익을 냈어요. 이거를 기본적으로 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제가 SPY 기준으로 연평균 수익률, 매년 그런 게 아니고 연평균 수익률이 12%, QQQ 15%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1년 만에 50%가 올랐습니다. 그냥 떨어질 때 계속 가지고 갈까요? 그럴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. 우리가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거니까 그걸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요.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면 됩니다.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럴 땐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. 하지만 앞으로, 그러니까 2021년에는 그 정도 수익률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, 그래서 조금 더 벌어보실 분들은 이제 경기 민감주로 바꿔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. 네, 그러니까 그 산 시점이, 그러니까 정말 뭐 수치상으로 뭐 50% 가까이 그 수익을 본 분들이라면은 매도했다가 이제 좀 더 낮은 저점이 되면 이제 다른 걸로 이제 경기 민감주로 갈아타거나 그 이후에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저점에 들어가는 거는 괜찮지만, 지금 그냥 그대로 그냥 다시 또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를 두고 보기만은 좀 아깝지 않냐 이런 의도신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제가 폭락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최소 1년, 길게는 2년 반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때가 돼야 제가 트리플 버블에서 얘기하는 버블이 붕괴되는 시점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하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, 미국이 꼼짝을 못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계속 상승하는 그 순간에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. 네. 그 다음에 그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하반기에 들어오셨다든가 해서 뭐 네.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서 10%다 아니면 네. 뭐 그 정도도 안 된다 혹은 뭐 15%다 이런 분들은 뭐 폭락하든 말든 계속 사 모으면 된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?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기왕이면 방법을 좀 바꿔보는 게 좋죠. 왜냐하면,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? 네,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니까요. 자,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계속 장기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400%, 500%인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SPY나 QQQ를 가지고 가면 실제로 30% 폭락장이 와도 매도했을 때 내야 되는 여러 가지 세금 관계를 고려해 보면 뭐 별로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.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나는 10%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. 그럼 올해도 투자를 해서 벌어야 되는데 그냥 QQQ 가지고 있어서는 5% 벌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팔고 옮겨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시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긴 문제고,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를 기저에 깔고 항상 투자를 하셔야 돼요. 지난주에 보셨지만 지금 많은 투자자,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투자한 사람들이 얼마나 금리 요만큼 올라가는가에 놀라는지 보셨잖아요.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주의해서 이제는 투자해야 되는 구간에 지금 들어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하여튼 QQQ 12%, 네. SPY 15%. 바뀌었습니다.
QQQ가 15%, SPY가 12%, 12%. 연평균 수익률을 요 정도로 봤는데 이 이상 작년에 확 올랐으니 50% 가까이 올랐으니 예, 4년치가 다 올라버린 거죠, 최소한. 그러면은 연평균 수익률로 회귀하려면 빠지는 일밖에 없다는 결론인데 제가 볼 때는 빠지진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으니 정리하고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 특히 정리하고 가는 게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데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? 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QQQ하고 SPY 네네, 두 가지를 SPY. 놓고 보면 QQQ는 가기 좀 어려운 국면에 이제 진입을 했고 제가 작년 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기술주들은 이제 더 가기 어려운 상황들이 될 거다. 하지만 SPY는 좋은 호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미국에서 1.9조 달러 돈풀기를 한번 한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산업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3조 달러를 다시 또 할 겁니다. 한 4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 돈들은 산업 설비로 다 들어가게 되고요. 이걸 혜택을 보는 쪽이 S&P 500과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약달러지 않습니까? 약달러라는 거는 수출 기업들에게 유리하다는 겁니다. 미국에. 그래서 그 미국의 수출 기업들이 많이 들어있는 SPY를 QQQ보다는 추천드립니다. 네. 둘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. 둘만 놓고. 네,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뭐 주린이 분들은 이 시점에 팔고 이게 어렵고 막 이렇게 복잡하면 그냥 들고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? 네, 들고 가도 됩니다. 들고 가도 되는데 언제든 팔아야 되냐면 최소한 1년 그리고 한 2년 반까지도 보는데 버블이 터지기 전에는 빠져나와야 됩니다. 분명히 그때까지 50%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50% 폭락하면 번 거 다 까먹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의 원칙하고 내가 들어가는 시점하고 내가 투자한 돈하고 투자한 기간하고 내가 번 돈하고 이런 걸 다 놓고 나에게 이게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투자 원칙만 믿고 그냥 끝내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. 내 상황을 거기다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투자를 해요. 근데 내일 폭락하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럼 투자하면 안 되죠. 그런 것들을 항상 경제 상황이 변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하시라는 거고 그 변하는 상황들은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릴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? 예, 저는 회복하는 수준 정도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. 솔직하게 말씀드려서.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상황 정도? 예,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. 당시에 SPY 기준으로 한 320? 이 정도로 돌아가고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아니죠. QQQ도 마찬가지고요. 더 많이 올라왔죠, QQQ는.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어떻게 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얼만큼 벌었는지를 또 눈여겨봐야 됩니다. 왜냐하면 많이 번 사람들이 집어 던질 수가 있거든요. 그거에 따라서 내 대응하는 방법들을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 조 대표님은 이제 앞으로 이 기술주들, 미국 나스닥의 기술주들 이것이 더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?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 특히나 1년 안에 투자 시작하신 분들은 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모르세요. 계속 상승하는 것만 봐서 네. 그렇죠. 이게 1년 동안에 최소 50%씩 상승하는 거를 지금 보고 계셨는데 이런 일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. 저도 이런 경험을 IMF 때 했던 것 같은데 기억에서 가물가물하고 어쨌든 이런 기억들은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. 주가는 최고 잘 가는 전 세계에서 1등부터 500등 모아놨다고 할 수 있는 SPY가 12% 연평균 가요. 맞아요.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50%, 70%, 100%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. 이럴 때는 방법을 바꿔야죠. 네. 하여튼 지금 변화된 시장에서의 새로운 이 투자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,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, 요거에 대한 이야기이신데, 그러면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. 버블.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블 터지기 전에 혹은 그 전에 이렇게 이제 받고,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. 그러니까 매도를 했어요. 그 매도를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경기민감주 또 이거 자꾸 이거 어렵잖아요. 또 엄한 데 들어갔다가 또 날릴 수도 있고. 네.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.
아직 돈 풀기 뭐 끝을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들어갈 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미국 GDP가 21조 달러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1.9조 달러 또 앞으로 뭐 3, 4조 달러가 또 들어갑니다. 이런 돈들이 들어가면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 참여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. 이게 위험한 신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유동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보고요. 앞으로 최소한 1년은 돈 벌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. 다만 돈을 더 벌려면 지금 많이 올라온 얘네들보다는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더 이제 주가가 못 오르고 있다가 다시 상승할 곳으로 내 자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네. 그러면 지금 버블이 만약에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다음 순간에 이 SPY나 QQQ 투자하는 거는 괜찮을까요? 이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에요. 왜 그러냐면 지난번 폭락장에서 한 달 만에 바닥까지 갔다가 올라오는 거를 봤거든요. 근데 이번 버블이 터지면 최소한 3년에서 길게는 10년 갑니다.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. 네.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고요. 예를 들어서 이 폭락하기를 기다린다는 것 자체도 조금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. 뭐 사면 그때부터 사는 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폭락장에도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 그때 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내 돈이 움직이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건 뒤쪽에서 좀 설명드리고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.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 반이 될지 모르는 그 구간 안에 폭락이 발생하면 그때 들어가도 되냐고 말씀드리는 건데 들어가도 되지만 걔네들이 올라오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다. 이렇게 말씀을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현재 그 시장에 참여한 주린이 분들은 이런 걸 기대하겠죠. 다시 또 폭락이 되면 또 지난번 4월 때처럼 또 급반등이 일어나면서 또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. 예. 이게 잘못됐다. 네. 왜 그러냐면 실제로 버블이 터져서 경제가 망가질 때는 한꺼번에 회복한 사례가 없습니다. 최소한 3년 걸립니다. 우리 IMF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3년이 아니라 5년이 돼도 회복 못한 이런 기업들 많고,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팬데믹에서의 폭락은 왜 그게 올라왔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. 처음에 폭락할 때는 이제 세계 경제가 멈춰 서는구나 하고 다 집어 던졌어요.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백신하고 치료제 나오면 끝나는 위기인데 터널 저 앞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2020년은 그렇게 살았습니다. 점점 못 움직이게 되는 거죠. 네, 봉쇄령 내리고 점점 확산해 가고. 근데 2021년은 이제 백신 맞으면서 쪼그라들 거예요. 이렇게 2020년하고 반대편으로. 그렇게 해서 2021년을 보내게 될 거고, 실질적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이렇게 된 과정들을 지금 보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겁니다. 하지만 산업은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. 이 바닥에 있는 산업들이 올라오는 때가 내년입니다. 여기에 미리 투자해 두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. 네. 그 전에 매달 그 주식시장 상관없이 월급날이 되면은 QQQ나 SPY를 계속 이렇게 적립식으로 사 모아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. 그 이제 퇴직금, 나중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. 그러면 이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라는 질문이 또 많았어요. 변함이 없습니다. 변함이 없는데 내가 시작하는 시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수익률을 한번 봐야 되고 남들의 수익률도 한번 봐야 됩니다. 주가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가죠.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하고는 있지만 내가 시작하는 시점을 제일 높을 때서 시작하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겠죠.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칙이고요.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. 10년간 계속 상승하고 10년에 한 번씩 폭삭 망하는 시기가 있다고 보십시오. 그러면 내가 망하는 건 앞에 망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? 이건 아니죠. 망하고 난 다음에 시작해야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칙이라는 것과 시장 상황이라는 것을 두 개를 놓고 같이 내 여건하고 대입을 해야 되는데 모든 곳에 그냥 원칙만 가지고 이렇게 달려들면 사고가 납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. 미국 ETF 투자를 했는데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. 하락하면 다시 들어가야 될지, 그리고 최소 10년간 보유하면 말씀하신 대로 연 10% 이상, 12% 이렇게
그 수익이 가능할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주셨거든요. 10년 보유해서 연 10% 지금 상황에서 보면 불가능합니다.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. 이게 연평균이거든요. 이게 작년 3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은 가능하고도 남죠. 그런데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불가능해요. 그리고 1년 반 후에 내 자산이 다시 한번 풍덩한 다음에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.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투자 원칙과 실제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. 내가 들어가는 시점이 어딘지를 봐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기술주 ETF를 가지고 계신 제가 요거를 잘 모르겠어요. 질문이 그냥 미국 ETF라고 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기술주 많이 가지고 있죠. 기술주 ETF들 중에 많이 올라온 것들은 지금 펀드에서 청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 타는 거예요. 이 사람들도. 헤지 펀드들도. 네.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안 났을 수가 있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원칙, 그 다음에 내 상황,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. 또 말 바꾼다고 할까봐 좀 겁나긴 하는데 어쨌든 바꾼 건 아닙니다. 하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항상 잘 봐야 됩니다. 그 정말 인내심이 강하시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어쨌든 나는 20년 후에 내가 얻는 뭐 20년, 30년 후에 찾을 때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상관없이 넣어도 되지만 예.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QQQ로 내가 15% 정도 수익을 보고 시작해야지라고 뭐 최근에 시작하셨다면 요거는 조금 판단 미스를 하신 거예요. 이미 그 전에 4, 5년치가 올라와 버렸어요. 그러면 이제는 얘는 연평균 수익률로 회귀하기 위해서 못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직 못 갔지만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쪽으로 스타트를 걸고 그런 분들이라면 여기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나서 기다려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그때 이따가 뒤쪽에서 왜 기다려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좋은 거를 다시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경기 민감주기도 하고요. 네. 우리가 좀 경기 민감주라면 좀 너무 광범위하니까 뭐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데가 있으신가요? 경기 민감주는 간단합니다.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뭔가를 할 수 있게 됐을 때 수혜를 볼 종목들을 찾는 거죠. 예를 들면 여행 못 가셨죠. 여행 상품, 여행사들 다 죽어 있는데 다시 살아날 겁니다. 여행 가려면 수요가 또 어디로 몰릴까요? 항공, 선박 뭐 이러죠. 그 다음에 소비도 많아질 거예요. 예를 들면 뭐 외식하는 뭐 외식과 관련된 이런 비즈니스들 다 잘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아웃도어 관련된 뭐 이런 회사들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집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옷도 안 사고 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팔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영국 같은 데는 봉쇄령 내려졌을 때 차가 안 팔려갖고 난리가 났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거 다 해제되면 이제 좀 차 좀 바꾸자 뭐 이런 수요들도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산업이 살아난다는 거는 뭐 철강이라든가 이런 쪽 수요도 늘어날 거로 봅니다. 네. 그러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? 컨택트라는 네. 그 섹터잖아요. 컨택트주. 근데 이것도 막 그러한 기대감으로 되게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? 그렇지만 일정 부분은 그렇게 많이 오른 쪽도 있고 그렇지 못한 회사들도 많습니다. 미국에서 보면 $100 가던 것들이 지금 뭐 $10대에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. 지금 일단 기준은 미국 그 기업들, 미국 주식 시장을. 네, 한국도 똑같습니다. 한국도 똑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종목을 얘기하는 것과 이 ETF 얘기하는 거는 투자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ETF를 얘기하고 있는지 종목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기 민감주는 종목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공부가 안 되시면 ETF로 경기 민감주 검색해서 ETF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 안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. 그 선택을 할 때의 기준은 그 코로나 이전보다 얼마나 가격이 낮아져 있는가 그게 뭐 확인하면 될까요?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. 안 되는데 결정적으로 망하지 않을 회사를 골라야 됩니다. 이 위기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뭐 24개월 정도를 놓고 본다고 보면 반 왔습니다. 지금 거의 절반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주식이 올라가려면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을 견뎌내고 살아남아야 됩니다.
순식간에 올라갑니다. 이 주식들도.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바로 말씀하시는 건 교체하는 시점은 그러니까 지금을 지금입니다. 얘기하시는 네. 거죠? 지금. 지금 비틀비틀할 때 지금 사실은 왜 이러느냐면 우리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더 발빠른 펀드들이 있습니다. 얘네들이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기술주가 지금 흔들리는 것들이 그런 이유일 수 있다. 예, 똑같은 돈이죠. 똑같은 돈인데 이쪽에 많이 번 자산들을 치우고 좀 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이제 기술주들이 떨어지네 하면서 기술주를 사는데 이게 아니라 그들처럼 이쪽 사이드 이제 우리 소위 컨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된다. 네, 지금 절반을 나눠놓고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오늘을 뭐 기점으로 놓고 보면 과거 1년,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1년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커다랗게 퍼져 있는 팬데믹이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죠. 이쪽은 조금 시작은 별거 아니었는데 엄청나게 커져 왔죠.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뭘 봤냐면 이거 언택트 못 움직이니까. 그렇지만 터널 출구 끝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컨택트로 가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소비하게 될 상황들을 머릿속에 넣고 거기에 필요한 종목들을 주워 담는 거죠. 네, 알겠습니다.